교토역엔 이 이세탄 백화점이라는 곳이 직결되어 있다. 이 백화점은 무려 19세기부터 운영해온 뼈대 굵은 곳이었다. 외국인이라면 5%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고 면세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명품 같은 걸 살 일은 없기에 얼추 둘러보고 바로 푸드코트로 향하고자 한다. 11층에 푸드코트가 있다고 하니 배고픈 나는 엘리베이터만 하염없이 기다린다. 11층, 드디어 푸드코트에 도착했다. 일식뿐만 아니라 양식, 중식, 한식 다양한 종류가 입점돼 있어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휘감고 있는 달걀에 시선을 뺏겼다. 교토에서의 첫 끼는 모레트, 너로 정했다. 내부로 들어서니 프라이빗하게 구분된 공간과 여느 음식점과 다를 게 없는 테이블이 있었다. 많은 메뉴 중 단연 내 시선을 사로잡은 건 드레스드 오므라이스와 비프슈. 가격은 1430엔이다. 아무튼 일본에 왔는데 야끼니쿠를 안 먹으면 섭하지 않은가. 교토타워에서부터 10분간 바삐 걸어 도착한 곳은 따뜻한 색감의 조명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야끼니쿠 히로. 특이하게도 야끼니쿠 히로는 교토에만 있는 식당이었다. 입구에 메뉴판과 사진이 있어 들어가기 전 대략적인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체인점이라 같은 상호의 점포가 여러 곳 분포되어 있는데 그중 나는 하치조구치점을 찾았다. 다양한 메뉴 외에도 3가지의 색다른 소스가 있으니 각각 입맛에 맞춰 곁들이면 된다.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편이었지만 그에 걸맞는 신선한 고기가 가격을 잊게 해준다. 교토에 오게 되어 야끼니쿠를 찾는다면 야끼니쿠 히로 추천해줄 만하다. 몰랐는데 시내를 감상하다 보니 꽤 오랜 시간이 지나 있었다. 급격히 배가 고파졌다. 나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졌다. 길을 몰라도 괜찮다. 헤이안 신공에서 약 4분 정도 웨이팅 중인 사람들이 나타날 때까지 걸어가면 된다. 오카키타는 1940년에 오픈한 이후 현재 4대에 걸쳐 영업 중이라고 한다. 방문한 우동 가게마저 긴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라니 역시 교토다. 실내 정원의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한 편이다. 오카키타에서는 여행객을 위해 영어로 적힌 메뉴판도 제공한다. 면은 소바면과 우동면 중 취향껏 고를 수 있고 시치미와 산초도 테이블에 기본 제공돼 있으니 필요에 따라 적절히 덜어내 먹으면 된다. 미슐랭 빅구르망 등급에 선정된 가게다운 맛과 센스였다. 다만 현금 결제만 가능하기에 미리 현금을 넉넉히 소지하는 것이 좋다. 해질 무렵 교토의 풍경을 배경삼아 걷다 보니 400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교토의 부엌이라고 불리는 니시키 시장에 금세 도착했다. 길이 약 400m, 폭 3.9m 정도의 좁은 골목에서 130여 개의 상점이 영업 중이라는 게 경이로울 정도다. 시장의 장점이자 단점은 맛있는 냄새로 사람을 현혹한다는 것이다. 분명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어림도 없지. 1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한 곳은 시장 중간쯤 위치한 어느 해산물 센터. 많은 상점 중 이곳을 택한 이유는 단순하다.
간판이 신기해서 눈에 띄었다. 여행할 때 한 번쯤은 즉흥적으로 도전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았다. 카운터에서 결제를 마치면 진동벨로 안내해주는 시스템이다. 메인 메뉴는 신선한 해물을 가볍게 즐기기 좋았다. 그 외에도 같이 나오는 국에 관자가 들어있었는데 낯선 비주얼이라 당황했지만 의외로 나쁘지 않았다. 일본에 왔으니 이자카야 정도는 또 들러줘야지. 환히 빛나는 등불이 분위기를 한껏 살리는 이자카야에 왔다. 온통 현지인밖에 없는 로컬 이자카야는 어떨까? 2층까지 있어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신선한 생선이 담긴 수족관도 있어서 메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다. 벽면에는 간략한 메뉴판이 붙어있다. 만약 일본어가 서툴다면 영어 메뉴판도 준비돼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수족관이 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미리 조리된 걸 전달해주는 것도 아니고 직접 버너 위에서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세팅해준다. 역시 지친 하루의 마무리로는 남아비루만한 게 없지. 알맞게 익어가는 가리비와 청량감 넘치는 맥주를 마시다 보면 플레이팅에 엄청난 공을 들인 메뉴가 연이어 나온다. 바쁘게 젓가락을 움직이다 보면 한 접시를 비우는 건 순식간이다. 테이블석 외에도 바 형식의 좌석이 있으니 혼자 여행하더라도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다. 그렇게 오토와 폭포를 지나 청수사를 빠져나오니 또 배가 고파졌다. 하지만 청수사 주변에는 생각보다 식당이 별로 없었다. 원래 가려던 곳이 휴업이길래 즉흥적으로 근처에 있는 니치게츠안을 택했다. 청수사 인근에 있어서 그런지 입구에 디테일한 소품이 있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챙기는 곳이라면 맛있어야 된다. 제발. 음식은 아직 모르겠지만 우선 뷰 맛집인 건 인정. 전통 가옥뷰는 처음이다. 주변 건물이 낮아서인지 2층에만 앉아도 볼 게 많았다. 메뉴판에 사진이 첨부돼 있기에 메뉴 선정에도 어려움이 없다. 두부 요리가 주메뉴라는 걸 모르고 갔는데 만약 두부를 좋아한다면 최적의 식당일 수도 있겠다. 장어덮밥은 위에 얹어진 장어가 작고 귀여워서인지 아쉬움이 남는다. 교토에서의 마지막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기 위해 찾은 교 아카리. 입구에는 한국어 메뉴 있습니다라는 말과 한국어로 적힌 메뉴판이 붙어있다. 영어 메뉴판만 제공돼도 감지덕지했던 지난날들이 떠오른다. 나름대로 번역이 잘된 메뉴판을 보자 마음이 편해진다. 이자카야 치곤 메뉴가 다양한 편이라 신중에 신중을 기한 끝에 겨우 골랐다. 주종도 다양하길래 일본 여행의 근본 생맥주 한 잔과 사케에 도전해봤다. 술을 곁들이긴 했지만
알코올이 아닌 교토의 분위기에 취할 것 같다. 은은한 이자카야의 조명과 여기저기서 들리는 일본어까지. 부지런히 교토를 즐긴 것 같아도 막상 떠날 때가 되니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화려한 간판을 내세운 여러 상점 중 내가 선택한 곳은 아지노 다이마루다. 문어가 타코야끼를 들고 있는 걸로도 모자란 건지 가게 입구에도 타코야끼 모형과 대형 빌리캔을 뒀다. 눈이 안 갈 수 없는 구조다. 뭘 골라야 될지 모른다면 당황스럽겠지만 다행히도 여기는 자리마다 QR코드를 준다. 편하게 한국어 메뉴판을 확인한 뒤 자리에서 주문까지 마치면 된다. 주문 방법뿐만 아니라 알고 가야 할 사실이 더 있다. 자리마다 철판이 있는 이유는 오코노미야끼를 직접 만들어 먹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서부시도 제공 안 해주는 곳도 있기에 잘 알아봐야 한다. 외에도 야끼소바랑 오사카의 명물 쿠시카츠, 간판 속 주인공인 타코야끼도 같이 주문했는데 나머지는 직접 만들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었다. 사실 오코노미야끼도 데리야끼랑 마요네즈를 뿌려서 먹으니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맛있게 잘 먹었다. 또 교토역에는 이세탄 백화점이 있다면 오사카 우메다역에는 한큐 백화점이 연결돼 있다. 여러모로 교토역과 닮은 면이 많은 곳이다. 교토역처럼 지하에 푸드코트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역시나 예상이 맞았다. 많은 가게들 중 뭘 먹을지 고민 끝에 무난해 보이는 오므라이스로 골랐다. 신사이바시에 본점이 있다는 미치야. 80년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라 체인점이 여러 개 있다는데 나는 미치야 우메다역점에 방문했다. 들어가기 전에 뭘 먹을지 가볍게 훑고 가려고 했지만 절대 가볍게 훑을 수 없는 가지수다. 단순한 식사류 외에도 파르페, 빙수 등 디저트류도 다양했다. 내부는 보통의 패밀리 레스토랑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겪어보진 않았지만 과거 일본의 인테리어가 떠오르는 곳이다. 다른 지점과는 달리 따로 한국어 메뉴판이 준비되어 있진 않다. 그래도 음식 사진이 있어서 주문에 큰 불편함은 없었다. 오므라이스 외에도 양식 종류가 많은 편이라 선택의 폭도 넓다. 꼭 식사류만 주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테이블을 보니 디저트만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식사부터 디저트까지 모두 미치야에서 해결했다. 미치야는 식사나 디저트 중 한 곳에 치우치지 않은 무난한 맛이었다. 나는 저녁 시간대에 와서 해당이 안 됐지만 9시부터 11시까지는 모닝 메뉴를 먹을 수 있다고 한다. 구로몬 시장은 품질이 좋은 대신 가격대도 제법 있는 편이라 식당에 가서 본격적으로 허기를 달래야겠다. 약 10분가량 걷다 보면 화사한 노란색 간판이 이곳이라며 존재감을 내뿜고 있다. 도톤보리점은 한여름에도 웨이팅이 있다는데 덴덴타운점은 대기줄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뭘 먹을지 입구에 있는 메뉴판을 보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고기가 일본어로 니쿠인데 숫자 2는 니, 9는 쿠여서 매월 2일, 9일, 29일은 고기 추가가 무료라고 한다. 메뉴도 대충 파악했겠다. 입장에서 주문하려던 찰나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 키오스크라 쾌재를 불렀건만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는다.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나 같은 사람이 여럿 있었던 건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친절하게 알려준다. 자리에 앉으면 소스를 선택해야 하는데 다행히도 소스는 영어로 적혀 있어서 고르는데 어려움은 없다. 소스까지 선택한 뒤에야 여유가 좀 생겼다.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어 주변을 둘러보니 테이블 2개를 제외하곤 전부 다찌석으로 형성돼 있다. 넓지 않은 매장인데 환기도 잘 안 되는 편이라 예민한 사람은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가게 탐방을 마치니 주문한 메뉴가 나왔다. 나는 스파이시 갈릭 소스를 선택했는데 고기의 육즙에 마늘이 더해지니 그야말로 미미 그 자체였다. 비싸지 않은 가격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다. 씹으면 씹을수록 육즙이 입안에 감돌고 숟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식욕이 솟는 기분이다. 밥 자체에도 소스가 충분히 스며들어 있어서 고기 없이 먹어도 감칠맛에 숟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었다. 덴덴타운점에서는 웨이팅 없이 먹어서인지 더욱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도톤보리 거리는 조금 더 활성화된 신세카의 거리 같다. 화려한 간판과 북적이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거리에서 직접 꼬치를 구워주며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다. 덥진 않을까 하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엄지척을 날리신다. Sumibiyak, Japanese barbecue chicken. Yo, samurai yakitori. Yeah. 꼬치를 선물이라며 주길래 얼떨결에 받아버렸다. 그렇게 꼬치를 먹으며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니 멀리 보이는 거대한 메론빵 간판에 시선을 뺏겼다. 유튜브 및 각종 SNS에서 화제였던 명물 디저트를 실제로 영접하니 군침이 싹 돌았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순정 멜론빵은 400엔,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메론빵은 맛에 따라 가격이 오른다. 근본인 바닐라 외에도 말차, 딸기, 초콜릿 등 취향껏 골라 먹을 수 있다. 메론빵이니까 당연히 메론 맛이 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냥 메론의 겉면만 닮아서 메론빵이라고 불리는 거였다.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걸 먹길 잘한 것 같다. 그냥 메론빵은 소보루빵과 맛이 똑같았다. 이곳은 가게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명확한 점포명도 없으니 메론 간판을 찾는 게 가장 빠를 것 같다. 단 걸 먹었으니 이번에는 짠 걸 먹어서 밸런스를 맞출 차례다. 오사카의 3대 라멘집 중 하나인 킨류 라멘에 왔다. 역시나 엄청나게 화려한 입체 간판이 있다. 이 용은 개업 당시 일본 옛날 이야기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온 용을 본따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킨류 라멘은 외벽도 빨갛고 테이블도 빨간색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선사한다. 종업원들의 유니폼도 빨간색이라 눈에 안 띌 수가 없는 곳이다. 좌석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포장마차를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인데 토카에비스 축제 때 포장마차에서 사용한 인테리어를 보고 모티브를 얻었다고 한다. 선반에는 라멘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김치와 부추 무침이 있으니 필요한 사람은 먹을 만큼 라멘에 덜어서 먹으면 된다.
타 지점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별도의 앞접시가 없는 점은 약간 아쉬웠다. 밑반찬이 아니라 토핑 개념이라면 납득이 가긴 한다. 이곳은 메뉴가 단 2개뿐이다. 기본 라멘과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간 차슈 라멘이 끝이다. 3대 라멘집 자리를 꿰차려면 이 정도 장사 철학은 있어야 되나 보다. 짠 걸 먹었으니 이제 기름진 걸 먹으면 딱 좋을 것 같다. 오사카까지 왔으니 쿠시카츠는 필수다. 서민적인 음식이라 도톤보리에 널리고 널린 상점 중에서 입체적인 대형 간판이 눈에 띄는 쿠시카츠 다르마 도톤보리점을 찾았다. 킬류 라멘의 간판도 강렬했는데 잔뜩 성난 이 다루마 아저씨가 훨씬 강렬하다. 소스를 2번 찍어 먹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목걸이를 차고 있는데 2번 찍어 먹었다가는 쿠시카츠로 맞을지도 모르겠다. 매장에 들어와 벽에 걸린 메뉴판과 위에 달린 인테리어 소품을 보자 기대감이 커졌다. 물론 메뉴판이 이게 끝은 아니고 자리에 안내해주며 QR이 적힌 종이를 주니까 스마트폰으로도 편하게 주문할 수 있다.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는데 맛있는 재료를 튀기니 당연히 더 맛있을 수밖에 없다. 튀김이니까 느끼할 거라는 선입견을 버리게 됐다. 몇 개든 가볍게 즐길 수 있어서 평소에도 종종 생각이 날 것 같다. 관람차에서 오사카의 전경을 제대로 즐기고 내려와 타코야끼 맛집이라는 평이 자자한 아치치 혼포에 들렀다. 명성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대기줄에 순간 고민했지만 회전율이 빨라 보여서 대기선상에 합류했다. 사실 얼핏 본 건데 타코야끼를 굴리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한국에서 봤던 단순한 타코야끼 가게와는 확실히 다르다. 소스 조합이 1번부터 4번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취향에 따라 색다른 조합으로 먹을 수 있다. 나는 가장 무난한 조합인 2번 소스를 골랐다. 8개에 600엔이라는 저렴하지 않은 가격에도 한 알 한 알이 굉장히 큰 편이라 비싼 값 하는구나 싶었다. 문어도 큼직하게 들어가 있어 씹는 식감까지 완벽했다. 너무 일본 음식만 먹어서인지 한국의 프랜차이즈 카페인 와플칸이 눈에 들어온다. 도톤보리의 번화가 가운데 있는 것이 반갑고 신기하다. 지쳤을 때는 달디단 디저트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로 리셋시킬 수 있다. 아까 탔던 리버 크루즈를 풍경 삼아 먹는 와플은 여행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이라 굉장히 신선하다. 도톤보리에서 본 특이한 간판들은 모두 가게의 특색이라든가
메뉴를 본따서 만든 것이었는데 하얀색의 큰 전등이 나의 이목을 끈다. 호기심에 뭘 판매하는 곳인지 꼭 알아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알고 보니 현지인이든 여행객에게든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었다. 세숫대야만한 사이즈의 우동으로 유명한 츠루동탄이 바로 여기였다.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인 만큼 비교적 주문 방법도 간편했다. 메뉴판에는 사진과 한국어가 함께 적혀 있어서 메뉴를 고른 뒤 자리에 있는 태블릿으로 주문하면 끝이다. 우동의 양과 면발 굵기, 추가 토핑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완벽하다. 주력인 우동 외에도 사이드격인 가라아게의 맛도 훌륭했다. 우동의 면발은 맛집이라는 명성에 걸맞았다. 퍼짐없이 쫄깃해서 입안을 찰지게 감쌌다. 여행지에서는 음식의 맛을 신경 쓰지 않는 곳이 많은데 도톤보리는 음식 대부분이 성공적이었다. 초밥집 중에 가성비가 좋다는 평이 많았던 쿠라스시다. 여기는 키오스크로 셀프 체크인 후 차례가 오면 구분된 각각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 쿠라스시 역시 자리에 태블릿이 있고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서 한국에서 먹는 법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테이블에서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녹차 외에도 여러 종류의 간장과 고추냉이가 세팅돼 있어 직원이나 타인과의 불필요한 교류가 적어 편하게 먹을 수 있다. 테이블마다 다 먹은 접시를 수거하는 투입구가 있어서 빈 접시를 산더미처럼 쌓아두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좋았지만 개인적인 공간에서 편히 먹을 수 있다는 점도 좋았다. 쿠라스시는 가성비 식당이라 해서 왔는데도 맛도 괜찮고 구성도 괜찮아서 추천한다.